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포시에 대해서 시장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GTX D 노선 때문에 핫했는데요. 그 앞으로 시장 전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시 하면은 우리가 예전부터 김포평야,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배웠죠. 그래서 상당히 재벌이라 그러나요? 좀 부자분들이 좀 많은 동네였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도 이제 원주민들 중에는 이제 부자분들이 좀 계신데요. 지금은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 장기지구 해가지고 새로운 개벽의 시대가 됐죠, 김포가 사실은. 그래서 김포 르네상스 시스템도 좀 한때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그쪽에서 김포에서 그 풍무지구하고 그쪽에 지금 앞으로 지어질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유럽 스타일 이런 것도 있고, 시네플렉스인가 있고, 또 스타필드도 들어오고, 김포시가 많이 살기 좋아질 겁니다. 다만 이제 교통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완비가 되면 상당히 살기 좋은데, 지금 현재는 살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교통 문제만 좀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장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 파주하고 고양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엊그제 이제 발표가 나왔잖아요. 나온 걸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파주는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 고양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는데 이제 폭이 좀 있고, 이 김포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없거든요. 김포에 입주 물량이 없고, 이제 서울이나 이쪽에서 이제 전입하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게 시계열, 그러니까 시계열이라는 거는 추세,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형태가 있으면 이거는 매매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포시만 볼 때 물론 이제 폭은 좀 줄었지만 이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는 의미는 무슨 어떤 시장에 어떤 브레이킹 현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치지를 않고 있으니까. 파주시도 강세를 보이다가 일기신도시죠. GTX 호재로 강세를 보이다가 꺾였잖아요. 꺾였고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포는 파주는 입주 물량이 있으니까 입주 물량 때문에 이제 빚어지는 영향에서 출발하는데, 김포는 입주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강세는 좀 보이고 있지만, 이 인근 지역에 분양하고 입주하는 물량들이 늘어나니까 대체 효과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세대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빈 것을 메워야 되는데, 그 빈 것을 못 채우면 전세 가격이 하락을 맞이하겠죠. 지금 그 현상이 온 겁니다, 제가 볼 때. 김포도 지금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김포 시민 중에 이제 무주택자분이 계시면 이제 제대로 시작된 지 이제 몇 개월 됐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주위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포시 아파트도, 김포시가 이제 밝은 살색이잖아요. 살색인데 하락폭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상당히 거래량이 많죠. 여기는 이제 좋게 얘기하면 투자 세력들이 많이 거래를 털고 나간 거예요. 제가 볼 때 털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프로 투자가 아니신 처음 투자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그럼 이제 타임을 놓쳤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볼 때.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매물을 안 내놓으면, 문제가 없으면 매물을 안 내놓겠죠.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2년 뒤에 내가 들어가려면 전세를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 매물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매물이. 그럼 얘기는 끝났죠. 그쵸? 팔고 나가야겠다는 거죠. 그럼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면 이 좋을 시절에 2486개까지 갔어요. 김포가 2347 이어서. 그런데 지금은 271개 찍었습니다. 6월 달에. 7월도 이제 20일 지나면 마무리인데 더 적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물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물이 몇 개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살펴보겠습니다. 10,000개가 있습니다. 10,000개.
근데 거래는 여기는 40인데 여기는 한 150 정도 됩니다. 7월은 아직 20일이 15일 남았죠, 여러분. 광복절 지나면 15일 뒤가 지나면 7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42개예요. 거래 절벽 수준이 아니라 뭐 거의 거래 절벽 그 미치죠. 그러면 김포시장 근데 매물은 어때요, 여러분? 심하게 급격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만약에 자산관리상 하나를 처분해야 되는 입장이면 김포시에 가지고 있고 뭐 다른 곳에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곳이 뭐 서울이나 이런 데다 그런 분들은 다 지금 팔아야겠죠. 이 매물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시장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셔야 되고, 김포 한강 따라 좋죠, 여러분. 한강 신도시 여기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게 고속도로죠.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될 거고, 전철이 있고, 또 4호선인가요? 5호선도 지금 연장 계획, 인천 2호선 연장 계획이 있고, 인천 2호선이 이어지면은 이렇게 통업인가 이쪽으로 해서 일로 넘어가죠. 제가 정확히 노선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건 이제 언제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GTX D 노선이 있는데, D 노선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부천종합운동장이나 용산으로, 일단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용산으로 멈춰졌는데, 이번에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 삼성역까지 가게 애를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되면 금상첨화인데,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한 게, 그 환승역이 어느 밀집도가 너무 높으면, 이게 더 교통체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산하고서 합쳐지고 시간 배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육지체 끝에 이제 부천종합에서 용산으로 해놨는데, 또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위에 여러분, 이 고양창릉지구가 이 섹터가 옮겨갈 수 있는 섹터잖아요. 그래서 장항도 있고 운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김포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김포 한강신도나 이쪽 분들이 주로 강서구에 출퇴근, 또 마곡지구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곡지구에 기업체가 좀 들어올 그런 것들을 이쪽이 더 저렴하니까, 마곡이 좀 비쌌잖아요. 그 유입 인구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지만, 앞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단 신도시라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동일 수구권이라고 해요,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좋습니다. GTX라는 호재는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림을 좀 옆으로 해가지고 이게 옆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안산선 나오고, 안산선, 신안산선 나오면서 연결하고, 여기서 좀 혼동이 많았죠, 여러분. 근데 지금 여의도 노선도 있고, 삼성 거쳐서 하남까지 가자. 이게 이제 김포 시민들의 입장이고, 여기서 너무 몰리면 이게 환승하는데 문제가 크다고 보니까, 이미 있는 곳에서 환승 좀 분산하는 효과? 뭐 그런 걸, 왜냐면 여기서 일로 가고 세 군데가 모이는 것하고, 여기서 종합운동장 타서 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상암동 쪽이나 또 용산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분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도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나중에 또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좋은 방안이 나오면. 이렇게 되면 제일 좋죠, 제가 봐도.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옆에 아니겠네요. 여기 인천 2호선 연장 계획도 있고, 또 고양 연장선하고 5호선 연장 또 검토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기반시설이 지금 이제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은 좀 약간 부족한데, 스타필드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뭐가 여러 개가 무슨 호수, 그 공원 있잖아요. 물 있는데. 한강, 원래 수변도시 따라서 한강 워터파크 식으로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원래 처음에 할 때 한강신도시 쪽으로. 그게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기반시설과 같이 맞춰지면 더 좋겠죠? 그런 뭐 앞으로 미래의 청사진이 있는데 잘 되길 바라는데, 현재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유명한 이제 여기 이후 저기 써놓은 요 5 군데가 김포시에서 좀 알아주는 아파트입니다.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9억 8,500 전철역 가깝고 요지역입니다. 이 메트로자의 1단지인데요. 그 오스파라고는 저쪽 밑에 역전 앞이에요. 둘 다 이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인데 보시면 고점에서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합니다.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건 둘 다 파라곤이나 메트로자이나 거래가 없습니다. 2021년 이거는 8월, 이건 2021년 10월 이후로 거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매물을 확인해 보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꺾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땐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으면은 다른 데 갈 곳이 없거나 거기에 직장이나 기업이 들어와서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 유입 인구가 있어가지고 수요가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건 이제 김포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신더휴 테라스라고 하는데 8단지하고 또 11단지인가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좋은데 되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역전 앞이고 김포 골드라인의 역전의 그 운양역, 제일 좋은 운양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여기도 보시면 두 개 됐습니다. 여기 8단지, 11단지 여러 단지들이 있는데 한두 개씩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매물은 26개, 10배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이 높은데 5월 9일, 1월 달에 찍고서 5월 9일 날 이 10억 천이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거래가 없다가 4달 만에 이거는 제가 볼 땐 꺾이지 않는 한 거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트로타워 이미지도 똑같습니다. 여기 매물들을 보시면 롯데캐슬이 100개고 프루지오 30개고 오스파라곤 물건이 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수요자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값이면은 벌써 소진이 다 됐겠죠, 어느 정도. 근데 좀 너무 많습니다, 매물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자이더 빌리지라고 메트로 일단 여기도 좋은데요. 자, 여기서 버티면 2021년 4월 4일 이후에 거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1년 반 동안. 이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대수가 적긴 한데 전체적으로 고가를 유지하고 최고가를 유지하는 단지들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현상이죠,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경기도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자, 풍무동도 좋은데 풍무동 풍무풀이죠. 여기는 최고가가 이 8억 근처까지 갔었는데 지금 6억 2,500에 거래됩니다, 최근에. 그리고 2020년대 거래가 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점선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나마. 근데 하락되니까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풍무동에 있는 센트럴 푸르지오인데 여기도 좋죠, 아파트. 세대수가 2,400세대, 이거 2,700인데 세대수 좋고 단지 좋습니다. 그리고 입주한 지도 그렇게 얼마 안 됐습니다. 다 신축 단지 수준이죠. 너무 좋죠.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근데 이 최고가가 지금 8억 6천인가 7천 찍었는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6억 6천까지 내려왔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뭐 여러 개 사신 분이 내놨나? 다주택자가 아니고서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한 두세 달 사이에 막 1억 빠지고 또 2억 빠지고 막 이랬으니까요. 2022년 초에 최고를 찍었는데 그 뒤로 막 수직 여기 올라가는 이 어떤 커브보다 이게 훨씬 급하잖아요. 그래서 좀 매집한 분들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좋게 얘기하면 투자자, 나쁘게 얘기하면 선수들이 들어가서 뭐 이 정도 값에 샀다가 지금은 이제 쉽게 더 내려가긴 좀 일단 이 선에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래도 많이 되고 개수가 여기 보시면 운양동인데 여기서 제가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서칭을 해서 정리를 하니까 30개가 거래됐더라고요. 운양동만 볼 때. 운양동 30개 중에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놓은 신도시 풀이죠. 롯데캐슬, 이랜드 타운힐스, 이 유브라 2차. 여기가 이 네 군데가 거의 독식이더라고요. 운양동에 더 많은 단지들이 있음에도
이 네 단지의 공통점은 뭐냐? 이렇게 거래가 많이 났냐? 다 하락해서 빨리빨리 팔았더라고요. 다 하락거래입니다, 여기가. 35개 중 30개가 하락 아파트 거래입니다. 물량이. 5개가 약간 상승 내지 부합 거래였고. 그러니까 흐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도이브라도 보면 잘 딱 꺾이니까 거래가 쭉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반도이브로 한 8개, 9개 거래가 됐잖아요. 6월 달에 집중됐습니다.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이거 좋잖아요. 좋은데,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는데, 이거는 그나마, 이, 하락해가지고 여기 나오니까, 7월 3일날, 6일날 2개가 따닥 거래가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최고가는 7억 5천, 6천까지 갔는데, 5천을 내리니까 팔린다는 얘기죠. 두 건이. 그동안 많이 없다가, 2021년 5월 18일이 7억 5천, 이전에 최고가가 있었는데, 그 뒤로 거래가 없던 거예요. 없다가 3월에 하나, 7월에 2개 딱 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게 1600세대인데 이게 거래가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호반 베르디름터 레이크 2차입니다. 이 차는 쭉쭉쭉 내려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거래가 좀 많이 됐는데 거래가 뭐 힘차게 내려왔죠. 6억 3천인 게 5억 9천5백, 많이는 안 내려왔네요. 여기가 6억 3천이고 최고는 7억 한 3천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 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물이 여기 보시면 호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래가 안 되고 요거는 거래가 될 수 있거나 더 내려오면 사겠죠. 뭐 그런 흐름입니다. 흐름 자체가. 자, 그리고 김포시는 이제 새로운 그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저 시청자분, 구독자분들 중에서 구도심을 누가 말씀하셔가지고, 구도심이라는 얘기는 재개발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재건축은 밑에 땅은 좀 놔두고, 땅에 뭐가 있어요? 뭐 상하수도도 있고, 인터넷선 지나간 데도 있고, 또 소방서도 동네에 있고, 이렇게 뭐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것들이 있는 데는, 그러니까 계획된 도시죠. 그런 데들은, 그러니까 한강 신도시가 나중에 집을 다시 지으려면 이제 그건 재건축이죠. 그죠? 기반시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구도심, 뭐 김포 사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 욕강이라고 불렀죠. 일본 말인가 그 죄송한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막 집 짓는 대로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형화가 안 돼 있고 통일성이 없죠. 그래서 전선들도 많이 이렇게 좀 엉켜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거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데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명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부분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건데 그것도 재개발 재건축의 한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니까 종류만 좀 다르게 한 겁니다. 조건에 따라서. 요점은 이제 붓이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 세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1200세대, 2843세대, 3160세대, 2260. 이게 이제 사업계획 변경 인간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세대수가 변할 수 있는데 4구역은 지금 원래 2843세대인데 용적률을 높이고 3163세대로 사업계획 시행 그 변경 신청을 제가 한 거로 아는데 그리고 또 관리처분까지 들어갔는데 소송이 제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인데 조합 무효 소송을 걸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면 이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보시면 대부분 관리처분이 2개가 끝났고 북변 제가 구역을 잘못 썼나? 이게 이렇게 됐나? 둘 중에 하나인데 4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송 걸린 데가 관리처분이 아직 안 나. 제가 여기 김포시청 가가지고 정리한 건데요. 다시 여하간 사업시행기간 다 났고요. 관리처분 계획기간은 아직 안 난 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세 구역인데 여기 5구역이 아직 안 났나 봅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그럼 여기는 이제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인가 중 보니까 여기가 아직 안 났네. 안 났고 중요한 건 세대수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 계획들이 언제냐면 지금 빠른 데는 2020 입주가 2026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4년 뒤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2년 반, 3년 공사하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관리 처분이라든지 뭐 사업계획 변경인가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또 소송에 걸린 단지들은 빨리 소송을 잘 해결해야겠죠. 근데 거기서 또 매도 청구 소송 이런 게 좀 오래 가고 이러면 그거 뭐 진짜 1, 2년도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합장님이 잘 열심히 깨끗하게 잘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뭐 비대라는 게 등장을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비대라는 게 등장을 하고 조합장님이 좀 문제가 있으시면 이게 소송이 무조건 걸립니다. 그러면 뭐 시공사를 정해놨어도 뭐 시작하려고 그러면 비대위에서 재판 중인 게 있으면은 공사 중지 가처분 바로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또 2, 3년 가는 것도 많습니다. 둔촌중 보시면 아시잖아요. 공사 중에 스톱하는 것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김포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소송 걸린 단지는 차라리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매입을 하든지 투자를 하시는지 하는 게 좋고, 무주택자분들은 그건 절대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된 것만 하십시오. 분양할 때. 북변 3구역이 작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했고 3구역이네요. 그래서 지장물은 철거하고 있고 이제 거의 1200세대인데 계획입니다. 계획. 5월 착공하고 6월에 일반 분양 목표인데 잘 되면 좋겠죠. 아니 6월인데 지금 8월인데 지금 아직 진행 중인가 봅니다. 제가 볼 때. 그 시청에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뜨네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됐고 관리 처분이 아직 안 났으니까 이건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낫겠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꽤 걸리죠. 4구역은 잘 되고 있네요. 3월부터 철거해서 착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소송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4구역이 제가 걸린 거 여기 맞네요. 제가 정리하면서 본 것처럼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비대인가 이분들이 걸어서 일단 1심에서인가 패소한 것 같아요. 패소했는데 이미 동의율이 80%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비대위분들하고 잘 타협하는 게 최고고, 타협이 안 돼도 제가 볼 때 이거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사라도 그 무효 소송의 원인이 된 내용이 심하면 이렇게 80%가 쉽게 안 되거든요. 물론 동의율 80%가 문제 있다라고 소송을 걸었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하튼 간에 제가 볼 때 1년 안에 다들 마무리 되실 것 같아요. 되면 그러면 빨리빨리 하면 2026년이나 늦어도 2027년 초면 입주한다는 얘기거든요. 현재는 입주 물량이 없지만 그때는 6,500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와중에 지금 뭐 조금 철거하고 이런 데들은 집을 비워야 되니까 미리 집을 얻는 바람에 김포가 강세를 띈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6,500가구가 동시에 들어오면 이게 좀 타격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시청에서 조금 텀을 두겠죠. 나름 두겠지만 이게 좀 뜻대로 안 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되신 시장님이 또 이거 열심히 한다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올해 안에는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진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연휴 속에서 향후시장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김포시가 이제 이쪽보다는 이쪽에 다 몰려 계시잖아요. 이렇게 모시겠는데 대체 수요지가 김포는 너무 많아요. 일단 인천 검단 신도시가 있는데 여기를 포함해서 인천 서구가 이쪽이잖아요. 인천 서구 자체에 입주 물량이 거의 몰려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근데 거기에 또 분명히 똑같이 인천은 또 내년 후년까지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인천이 사실 폭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저는 보는데, 수원하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내려갈 거고, 입주 때 잔금을 못 마치거나 이러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김포에 계신 분들이 이전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는 또 전철 1호선이 2024년인가에 개통이 됩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검단 신도시가 더 교통이 편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서구에 직장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일로 넘어올 거예요. 김포시에서 나오면 김포시는 당분간 입주 물량이 없어서 괜찮긴 하지만 여기 흡수되거나 또 파주 운정지구가 또 나오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젊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또 고향 창릉지구로 또 분양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김포에서 집을 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매물이 많지 않습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아, 이게 계속 올라가기 힘들구나. 그러면 GTX-D가 빨리 확실히 돼야 되는데 A도 지금 2024년이냐 5년이냐 6년이냐 말이 많은데 이게 2026년까지 될까요? 안 되죠,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대충 계산하니까 10년 잡고 2030년 31년인데 그때 되면 좀 시장이 많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인구 구조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데드크로스 나서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또 여긴 고령화 되신 분들이 김포시에 좀 많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고령화 인구가 특히 이쪽 신도시 쪽 말고 이제 구도심 쪽에도 그분들이 20년 더 사실 분도 계시지만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천 검단하고 파주 일산 이쪽 부동산 시장하고 대체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기다 고향 창릉 공공택지주가 나오고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주위에서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하방 압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김포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면 거래 절벽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리고 매물은 지금까지 폭증했고 여기서 쉽게 더 늘 것 같지는 않다라고는 봐요. 저는 조금씩 완만하게 늘지. 왜냐하면 전세를 계속 안 팔리면 그것도 소유주 입장에서 힘들거든요. 그러면 전세를 놓고 일단 숨 고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싸게 놓더라도. 그래서 김포는 이제 전세가가 하락할 거고, 싸게 놓게 된다는 얘기는 또 매매 가격의 하락을 또 유인하게 되니까. 중요한 건 이제 수요자들이 지금 외면하는 수준이에요. 김포도 갑자기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수급권이 아까 말씀드린 인천 검단하고 파주 운정지구 등이 고향 창릉 이런 데들이 입주하는 물량도 있고 앞으로 분양하는 물량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끝으로 교통이 빨리 완비가 되고 좀 교통이 개선이 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김포가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김포 출퇴근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1호선 전철 처음 났을 때 모든 사람이 그러고 왔거든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왜냐면 딱 한 라인이기 때문에 다 거기서 뭐 강서구도 가고 다 출근을 글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힘드실 텐데 집은 살기는 좋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시설도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연장 사업을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데 연장 사업 자체는 또 말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게 광역 계획이라고 그러죠. 옆에 있는 도시하고 인천시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다 맞추고 서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상도 같이 맞춰야 돼요. 물론 그 전 정부에서는 광역교통 개선 그 광역교통계획망을 갖다가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큰 그 그림이나 그 로드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예산 배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하여간 서울권 출퇴근이 뭐 지금 어려운 데서 개선되기는 쉽지 않고, D 노선도 좀 오픈하려면 좀 멀었고, 그래서 교통 호재로 일단 붕 떴던 것이 제가 볼 땐 이게 1년 지나고 내년에 서울이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서울이 좀 하방 압력 유지가 되면 같이 또 풍선 효과로 하방 압력이 이어질 수 있는 게 많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물량이 3, 4년 뒤에 나온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 집을 다 누가 메꿀 거예요? 김포에 살던 분들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살던 분들은 어디 있다 오실까요? 대부분이 김포 시내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럼 6,500개의 전세 물건이 갑자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50만 도시가 된 거라는데 김포가
6천 세대면은 3, 6, 18, 아유, 한 2만 명인데, 5%, 원래 1년에 거래량이 5%거든요. 그게 한 번에 나오면 시장이 일단 훅 조정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것 좀 예측하시 바라고, 입주 시기랑 잘 맞춰가지고 매수를 하시든지, 무주택자분들, 또 매도자분들도 자산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되냐. 자, 이것도 이제 또 겹치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여기 이게 보시면 미분양 단지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아직도 다 해소가 안 됐습니다. 미분양이 나는데, 이 성남 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를 깎아준다 그러나 할인한다 그러고, 여기는 이미 15% 할인하는데 아직도 다 안 팔렸고, 이것도 지금 뭐 경품 한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이 단지들이 이제 대단지거나 완벽하게 A급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분양가 높았어요. 그래서 조정을 겪었는데, 중요한 건 조정을 했는데도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이 흐름을 좀 만만해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금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좀 너무 과도하게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결론은 조정될 것 같은데, 조정의 폭이 문제지, 여기서 더 상승하면 뭐 대한민국 망하죠. 제가 볼 때.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미국 같이 버블 터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버블 터지지 않고 살살 연착륙으로 가는 게 제일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또 그렇게 되길도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8월 16일 날로 발표가 늦춰졌는데, 8월 16일 발표 나오면 그날은 제가 바로 그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공급대책, 세제대책, 뭐 다주택자 대책, 뻔하거든요. 무주택자 대책 이런 거, 그 섹터별로 다 정리해가지고, 뭐 너무 풀어드는데 양이 많으면 두 개로 나눠서 해가지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소 58% 지가 하락 전망. 자, 이렇게 오늘은 김포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김포시 핵심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입주 물량이 없고, 또 수요자들이 찾고 있지만 하락된 것만 거래가 된다는 사실은 팩트고요. 근데 차후로 4, 5년 뒤에는 재개발 물량이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인천 검단 신도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니까 서구 쪽하고, 이 부분이 분명히 김포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강서구 쪽에 제가 한 달 전에 갔는데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아파트형 오피스텔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분양했다가 거의 전멸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해가지고 아파트 미분양분은 안 뜨는데, 거의 오피스텔 두 개인가가 되게 좋은 위치, 그 양화대교 가양대교인가요? 가양대교 넘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사거리인데 분양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또 재개발 재건축 대상들이 많았거든요. 그저 화곡동 그쪽에, 공항로 그쪽에 다 지금 스톱입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거래가 없다고 공인중개사 얘기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거품이 앉으면 당연히 김포도 거품이 가라앉고 파주도 거품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일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좀 여러 가지 주의, 그러니까 자기 지역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주의 지역을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집값은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레버리지 역할을 바치고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빠지면 집값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기본적으로 체크하시고 시장에 접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여간 더운 여름, 비가 요새 많이 오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